안녕하세요,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일반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AI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크립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상대방은 바로 내 컨텐츠를 시청자와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그리고 시청자겠죠. 즉,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제공한 규칙을 잘 지키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크립트이다 보니까 유튜브 기반의 롱폼 컨텐츠를 기반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플랫폼을 유튜브로 상정한다면 최근 유튜브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구독자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뿐 아니라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도 충분히 좋다면 유튜브가 하이프라는 기능에 의해 추천된 컨텐츠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확산시켜 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여러분, 이 변화가 시행되면서 혹시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그건 제가 구독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의 유튜브 피드에 한 번도 뜨지 않는 컨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 관심사에서 새롭게 비집고 들어온 처음 보는 사람들의 컨텐츠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전보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더욱더 유튜브에 노출에 의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즉, 유튜브가 노출해주지 않으면 심지어 구독자들에게도 내 영상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역지사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유튜브의 입장에선 사람들이 더 오래 유튜브 플랫폼에 머물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시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컨텐츠는 뭘까요? 예전에는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소위 말하는 낚시성 컨텐츠, 썸네일의 이미지와 영상의 내용이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로직을 만들었는데, 그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했을 때 시청자들이 바로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썸네일의 내용과 영상의 내용이 일치한 경우이고, 심지어 꽤 오래 그 영상에 머물면 시청자들의 기대치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영상이구나 라는 판단의 기준치까지도 갖게 된 것이죠. 합리적이죠. 최근의 기준은 영상 클릭 후 30초에서 1분까지의 시청이 유지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영상 시작 후 30초, 최대 1분까지의 시청자 이탈을 최대한 막아보자. 이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을 거치면 우리 컨텐츠는 이제 시청자에게 가겠죠.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시청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청자였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고 유튜브 앱을 켜서 새로 고침하면 첫 화면에 여러 영상이 뜰 겁니다. 시청자인 여러분이 이 첫 화면의 컨텐츠들을 만났을 때 썸네일과 제목이 여러분의 우선 관심사에 들지 않거나 뭔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매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스크롤을 올려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여러분의 관심사의 1순위에 있어서 끌리는 주제였다면 일단은 클릭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찾았다라고 가정합시다. 초반 30초에서의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바로 필요한 떡볶이 재료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인사말을 길게 하거나 지난 영상에 대해 피드백을 하거나 인트로로 넘어갔는데 너무나 긴 인트로가 나오는, 즉 영상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채로 들어온 저조차도 이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걸 말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죠. 더군다나 어떤 특정 시점의 이야기, 이를테면 그 즈음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이나 날씨 이야기도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즉 시작하자마자 30초 안에 문제의 절반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영상을 계속 볼 이유까지도 제시해주는 것, 이것이 거의 유일한 필승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보게 될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상을 순서대로 볼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한참 뒤에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런데, 탐색 기능을 이용해서 피드에 여러분의 영상이 추천되고 그 영상을 그래서 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졌고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우선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제미나이를 사용해볼게요. 이 영상 제목이 떡볶이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어보기 라고 할 때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한 시청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질문 5가지를 뽑아줘. 그리고 초반 30초 안에 답하지 않으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줘. 그랬더니 5개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진짜 한국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맛이 나오나? 두 번째, 내가 사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일까? 세 번째, 요리 초보인 나도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이 영상이 보여주는 한국의 맛, 비법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양념 조합의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 30초 안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질문 1위는 진짜 한국 길거리에서 먹는 떡볶이처럼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렇죠. 2번, 3번도 공감이 되죠. 내가 구할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특수 요리 도구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면 영상을 볼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쉽게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주변인들의 놀라는 반응까지도 볼 수 있다면 어느덧 30초는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저는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인사말, 자기소개 없이 영상의 30초에 해당하는 인트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위에서 언급한 1, 2, 3번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답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주네요. 꾸덕하고 찐득한 매콤달콤한 국물, 한국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던 바로 그 완벽한 떡볶이입니다. 한국이 아니라서 혹은 한국 식재료가 없어서 포기하셨나요?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하는 재료만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떡이 없을 때 라이스 페이퍼로 쫄깃한 식감을 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널린 흔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집에서 만든 평범한 맛을 단숨에 한국 맛집 떡볶이로 탈바꿈시켜줄 나만 아는 핵심 비법 재료 한 스푼. 지금 바로 냄비에 불 올리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에 쏙 드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 AI에게 검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도입부에서 시청자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장을 찾아줘. 제목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말이 앞에 나오는지 확인해줘. 필요 없는 표현은 줄이고 더 직접적인 시작으로 바꿔줘. 그랬더니 훨씬 더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길거리 포장마차 떡볶이, 동네 마트 재료만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만듭니다. 밀떡이 없으면 라이스 페이퍼로, 고추장이 없어도 이 비법 재료 한 스푼이면 찐득한 한국의 맛이 터집니다. 재료 준비부터 완성까지 단 15분. 지금 바로 냄비에 물 올리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완전 초보자인데도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엔 그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다 보여주면 오히려 그 뒷부분을 볼 이유가 없어질 텐데요 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 전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숨기지 말고 해결을 숨겨라 입니다. 문제의 정체는 빨리 공개해야 하고 해결책은 적당히 나눠서 전달하라 입니다. 정보이자 인사이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도록 잘 포장한다면 이 시청자는 나중에 재방문까지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영역의 스크립트는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간단히 본문 순서를 스크립트 형식으로 헤드라인만 나오게 짜줘. 단 제작자가 말하고 싶은 순서가 아니라 시청자가 궁금해할 순서로 배열해줘. 각 파트마다 시청자가 계속 볼 이유도 함께 적어줘. 서두에서 결론을 말했고 시청시간 유지를 위해 해결 방법은 2번에 걸쳐 나눠서 전달하고 싶어. 인사이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히 읽어봤는데 꽤 괜찮게 조언해 준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재료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3가지 재료만 확보해라. 그 다음에 요리 초보를 위해 순서대로 프라이팬에 넣고 끓이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까지는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국 분식집 맛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킥을 줍니다. 근데 사실 2단계까지 머무르게 되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영상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해결책을 주고 시식하는 리액션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엔 빠르게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K푸드 맛의 원리를 얘기해 줌으로써 또 다른 흥미있는 정보를 알게 되고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 채널 재미있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겠죠. 아주 쉽고 간단한 주제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크립트 쓰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흐름대로 프롬프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컨텐츠를 기획하고 스크립트를 써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한데 잊지 마세요. 시작부터 30초, 시작부터 1분까지 최대한 우리의 역량을 다 쏟아서 시청자들을 내 컨텐츠에 머물게 한다면
이 성공 경험으로 여러분 콘텐츠 전체가 좋은 콘텐츠로 더 많은 시청자들을 만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